해양 플랜트 공학 4.4장이고요. 이번에 다룰 거는 위험도 기반 설계입니다. 위험도 기반 설계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 4.123에서 배웠던 위험도 있었잖아요. 빈도 곱하기 피해죠. 이거를 바탕으로 설계를 하는 건데 이제 뒤에서 보면은 위험도 기반 설계 말고 그럼 다른 설계가 뭐가 있냐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한번 보시죠. 다른 설계 방법론은 당연히 규정 기반 설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선박 종합 설계 했을 때 선박 설계하면은 뭐든지 다 규정이 있죠. 규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규정만 맞추면 됐잖아요. 사실 선박 종합 설계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규정만 확인해서 거기를 맞췄으면 되는데,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그 규정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뭔가 기존 사고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 안으로 규정을 쓴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규정 안에서 최대한 경제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딱 규정만 맞추면 되지 뭐 그걸 굳이 더 생각을 해가지고 더 안전하게 간다거나 그런 거 잘 안 했잖아요. 선박 종합설계에서는. 그게 규정 기반 설계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복잡한 위험이 있을 것 같으면 사실 규정만 지켜서는 좀 그렇겠죠.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함부로 이거 괜찮겠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규정을 지켰으니 모든 게 괜찮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여러분들이 규정대로만 했어도 위험에 문제가 없다는 걸 예상할 수 있는 데 대해서 규정 기반 설계를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설계를 할 때 종합 설계에서는 성능 기반 설계가 뭐가 있었냐면은 뭐 배수량, DWT, 속도 같은 거. 이건 반드시 만족을 해줘야 되죠. 그게 성능 기반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박 종합 설계에서는 규정과 성능 목표치 간의 중간을 택했잖아요. 적절한 그런 방안을 택했죠. 이번에 새로 배우는 거는 위험도 기반 설계라고 해서 위험도까지 추가로 고려를 하는 겁니다. 위험도라는 거는 이제 해양 플랜트에서는 성능은 당연히 달성을 해야 되고 목표된 성능, 뭐 원유를 얼마나 처리한다거나 그걸 하는데 그 성능을 만족하기 위한 설계에서 위험한 부분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얼마나 들일 거냐라는 게 위험도 기반 설계의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위험도라는 거를 우선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위험도 제로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해요.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기술적으로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HSE에 대해서 허용 기준을 설계 목표로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달성할지를 앞에서 배웠던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게 위험도 기반 설계의 주요 내용이 됩니다. 책에서는 예제로 이 허용 기준들을 몇 가지 썼는데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위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사망자가 발생할 비율에 대해서는 저번에 얘기했었죠. 10의 세제곱. 1000년에 한 번 정도의 사망자가 예상되는 그 정도 비율이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한선이라는 거예요. 걔보다 사고가 더 발생하잖아요. 사망사고가. 그럼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다음에 이게 환경적인 영향도 생각할 수 있죠. HSE가 헬스, 세이프티,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트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적 영향. 뭔가 액체가 유출되는 게 여기서는 16세제곱미터라고 하는데 16세제곱미터 이상의 액체 유출은 10년에 한 번 정도? 그 정도는 뭐 우리가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걔보다 10년에 한 번 정도보다 작은 비율로 유출이 되게끔 설계를 하겠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 재산적인 피해는 우리가 뭐 사고든 아니면 뭐 운용 정지든 어떤 문제든 간에 돈이 25밀리언이면 얼마냐? 2,500만 달러? 그럼 우리 돈으로 300억 되겠네요. 100년에 한 번 정도 300억 정도의 손해를 입힐 계산 맞겠죠? 이 정도의 피해를 우리가 설계 목표로 하겠다는 거예요. 얘보다 낮은 재산상의 위험도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원유를 생산해야 되는데 생산 못하는 비가용성이겠죠. 가용성이 안 되는 게 5% 정도까지 우리가
설계 목표로 세우겠다라는 것들이 한 예시입니다. 우리가 위험도 목표를 이 정도로 잡겠다라고 하고 앞에서 배웠던 위험도 해석을 해가지고 얘를 만족하는지를 설계에서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 외에도 고려해야 되는 게 이제 안전 시스템 자체인데, 안전 시스템은 이미 안전 무결도는 우리가 3장에서 배웠어요. 전기 전자 안전 시스템들이 고장이 나는 횟수 아니면은 작동을 안 하는 확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SIL2로 갈지 아니면 3로 갈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 중대 요소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3장 어디였죠? 3.5였나? 그 안전 계층도 할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문제를 최소한, 그러니까 제일 근원적인 것부터 차단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림을 그때 제가 비슷한 걸 안 올렸으니까 여기서 설명을 하자면은, 어떤 문제가 위험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같이 그 시스템 설계상에서 뭔가 대응이 미리 되어 있다면 문제가 커지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위험이 발생을 했을 때 계층상으로 처음에 설계상 잘 돼 있다면은 대부분은 막아내고, 그 설계상의 어떤 맹점들을 이제 위험이 그 설계상에서 커버하지 못한 부분에 연관이 되어 있다면은 위험도가 더 커질 거잖아요. 사고로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그런 상황은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제어로 막아줘야 되고, 중앙 제어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직접 사람이 뭔가 작동을 해가지고 막아줘야 되고, 거기까지 했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뭐 모든 그 각각의 계층들에서 예지하지 못했던 부분들로만 하필이면 문제가 터져서 사고가 크게 발생하면은, 그 다음에는 사고 후에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고가 빵하고 사고가 여기까지 해서 발달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다 막아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층을 만들어 가지고 대응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계층을 만들었을 때 어떤 점들을 체크를 해줘야 되냐라는 게 안전 중대 요소라고 리스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위험도 기반 설계에서는 안전 중대 요소나 안전 무결도들을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게 4.4장에서 최종적으로 한 얘기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4장은 끝납니다. 5장부터는 정량적인 위험도 설계를 실제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바탕에 깔았던 내용들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